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금요일이라서 좀 네? 그쵸. 그쵸. 요즘 그 이틀 동안 제가 플러스 유보했잖아요. 이해가 되시면 짜증나죠 갑자기 막. 저 이게 세법 하다 보면 이해가 되면 나 이해가 되는데 이제 진짜 짜증나 막. 네, 그래서 오늘 유보 추인 알아듣는 내 자신이 막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전자기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진동으로 혹시라도 이제 그 체크 꼭 하세요. 진동으로 핸드폰에 이런 것들 전자기기라 해야 되나? 이런 것들 꼭 진동 체크 잘 하시고. 자, 보죠. 그 숙제를 제가 내는 건 주로 실기하고 관련되어 있는 걸 내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해주셔야 나중에 우리 실기를 입력할 때 한 방에 입력할 수 있어요. 자, 숙제가 어디였냐면 143페이지였죠? 143페이지. 자, 143페이지의 3번입니다. 3번. 자, 143페이지의 3번 읽어볼게요. 잘 따라오시고. 자, 문제 읽어보면. 자, 12월 31일에 상품권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발행하고 상품 매출로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회사가 상품권을 발행만 했죠. 발행만 했는데도 상품 매출로 처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문제를 보니까 자, 12월 31일까지 회수된 상품권은 없대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상품권을 백화점 같은 데는 회수를 해야 그때 물건이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우리 회계에서는 재화는 물건을 인도할 때 수익이죠. 그럼 우리가 인도된 상품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되시겠어요? 상품권 회수가 안 됐다라는 건 우리 회사가 상품을 여기 상품이니까 상품을 인도한 적이 없으니까 수익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제로 언제 수익이냐면 상품권을 회수할 때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품권만 팔았죠. 이때는 우리가 계약금 받은 것으로 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은 선수금입니다. 우리가 별도로 차이 난다라고 배우신 적 없으면 똑같아요. 그렇죠? 회계랑 세법이랑. 자, 그럼 보시면 자, 장부는 이렇게 처리했죠. 장부는 차변에 현금 200만 원,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잡은 거예요. 동의되시겠어요? 근데 세법은 요거 야 선수금 받은 거잖아. 맞죠? 그래서 차변에 현금,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류 수정 분계를 끊어 보면은요. 자, 장부는 상품 매출이 수익이잖아요. 수익이 200만 원 적혔는데 세법상 수익은 0인 거죠, 0. 수익이 0이니까 수익의 감소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럼 수익의 감소는 차변으로 계정 과목 신경 쓰시면 안 돼요. 수익은 차변. 맞죠? 그러면 장부상 수익 200 적은 거에서 수익을 200 줄이는 분계 끊으면 세법상 수익 빵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 나는 게 계정 과목이 선수금이죠. 부채. 그럼 장부는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제로 없으니까. 근데 세법은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이면 증가죠. 그래서 세법상 선수금이라는 부채는 200. 그죠? 200만 원. 그럼 확인하시면 세법이 선수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해야 돼요. 그렇죠? 부채가 증가하려면 대변으로 되시겠어요? 이렇게. 자, 그럼 바로 해보면 자, 이렇게 수익이 차변에 건 수익의 감소니까 우리가 입금 불산입이죠. 세법상 수익의 감소 입금 불산입. 그렇죠? 자, 입금 불산입이고요.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이면 여러분 이건 왜 한글로 돼 있대? 차감 조정이잖아요. 맞죠? 차감 조정인데 지금 부채 차이가 나죠. 부채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봅니다. 알죠? 또는 우리가 부채가 지금 증가하는 거잖아요. 세법이. 부채가 증가하면은요. 자본이 감소하게 돼 있어요.
우리 최종적으로 세법상 순자 자본이 감소하면 마이너스 유보였죠. 세법상 자본이 증가하면 플러스 유보였고, 그렇죠? 부채가 세법이 증가하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마이너스 유보. 그렇죠? 후자보다 분명히 항상 장부하고 세법의 자산 부채 차이가 나면 유보 아니면 마이너스 유보인데 가산조정이면 플러스 유보, 착감조정이면 마이너스 유보예요. 그걸로 바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죠?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3페이지 5번입니다. 5번처럼 내는 경우도 은근히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해보죠. 5번. 자, 2000x 1년. 앞으로 2000x 1년이면 단기란 뜻이에요. 항상. 됐죠? 교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좀 해석해 주시고. 자, 2000x 1년, 즉 2023년 12월 31일에 안진으로부터 시송품에 대한 구입의사 표시, 외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시송품 같은 경우에는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을 때 수익 인식하면 되죠. 맞죠? 근데 결산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라는 건 우리가 장부에 기록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자, 보니까 자, 판매가는 700만 원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상품 매출이 700만 원인 거죠, 여러분들. 700만 원이고 가끔씩 이렇게 주시는데요. 매출 원가는 적정한 것으로 가정한다 하니까 회사가 매출은 안 적었지만 매출 원가는 장부에 기록했음.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이거 옛날 문제, 최근에는 이렇게 내진 않아, 잘. 알죠? 그러면 차이 나는 거 매출만 누락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장부는 차변에 이거 우리 장부에서는 매출에 대해서 기록을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매출에 대해서 기록 안 했는데 세법은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해야 되고 채권이 증가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으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을 인식을 해야 돼요. 대변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거 해볼게요. 자, 장부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0이죠. 안 잡았으니까. 근데 세법은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700만 원 는 거죠. 대변이니까요. 되세요? 그러면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대변으로 수익의 증가, 물론 상품 매출이지만 수익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에 차이가 나죠? 그럼 외상매출금 일단 자산 생각하셔야 돼요. 자산. 그럼 장부는 자산이 0, 외상매출 안 잡았으니까. 세법은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자산이 700 증가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장부는 자산 0, 세법은 자산 700. 그러면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차변으로 이렇게요. 확인해 보시고. 그럼 이렇게 수익이 증가하는 거 우리가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입금 산입. 이거 왜 다 한자를 안 적었대? 자, 아무튼 그냥 해보세요. 입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자산의 차이가 나죠. 그럼 가산 조정인데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유보 이렇게. 알죠? 또는 자산이 세법이 많으면 플러스 유보. 맞죠? 그렇게. 넘어갑니다. 계정과목 신경 쓰시는 거 아니에요. 상품 매출이라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자, 144페이지에 6번 보겠습니다. 6번. 자, 6번 읽어볼게요. 자, 20X1년은 올해 연도입니다. 제가 계속 해석해드릴게요.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려면 요런 애들 많이 보실 거니까. 자, 2023년 결산일 현재 진행 중인 공사는 도급 금액이 2,900만 원인 다음에 공사 한 건뿐이다. 그럼 우리가 2,900만 원 도급 금액이 건물 완공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짝대기 볼게요. 네온 박스에. 자, 계약 기간은 X0년도는 전년도입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20일부터 X2년은 내년도입니다. 그래서 2024년 4월 3일까지니까 장기 공사죠, 여러분들. 맞죠? 건설 기간이 1년을 넘어가니까 장기 건설. 맞죠? 그럼 장기 건설이면 세법 무조건 진행 기준 강제. 그죠? 이제 줬어요. 거보니 보니까
자, 우리가 분자의 총 공사비 누적액은 올해 연도까지 2,040만 원을 쓴 거죠. 2023년도까지 올해까지 쓴 거고, 그 다음에 분모의 총 공사 예정비는 우리가 예측한 공사비가 2,400만 원이라는 뜻. 됐죠? 그럼 이건 해석하면 이렇게 된 거죠. 올해 연도까지 2,040만 원 썼고 앞으로 360만 원 더 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총 2,400만 원의 공사 예정비가 나오는 거죠. 아무튼 자 이렇게 하면 진행률 아마 85%인가요? 나올 거예요. 계산기 두드리시면. 근데 조심하실 게 이 85%는 누적입니다. 누적. 맞죠? 올해 연도까지 쓴 거니까 누적 진행률이지 X 2년도에만 85%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 번째 작대기 있죠. 전기 말 수입 계상액은 1,800만 원이니까 세법은 전년도까지 세법상 입금은 1,800만 원이다라는 뜻. 별도 언급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에 당기의 장부의 수입 계상액은 600만 원이다 라고 했으니까 올해 연도에 회사는 장부의 공사 수익이라는 수익을 600만 원 잡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뭐야? 왜 네가 나오니? 여기 보시면 돼. 여기 당황스럽네. 어디 갔니? 여기 깜짝이야. 애니메이션 좀 오류 양해 좀 해주시고. 자 보시면 그럼 회사는 우리가 돈 2,900만 원은 내년도에 받겠죠? 맞죠? 내년도에 받을 거니까 차변에 회사는 공사미수금이라는 채권 잡았을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변에 공사수익은 600만 원 올해 잡았겠죠? 자 이제 세법. 이거 안 했구나. 해볼게. 공사수익이 뭐냐면 세법상 공사수익입니다. 이렇게. 자, 세법상 공사수익 여기다 적어볼게요. 세법상 공사수익은 2,900만 원 받기로 했죠, 여러분들. 여기다 쓸게요. 2,9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우리가 총 85% 진행한 거죠. 그죠? 여기다 쓸게요. 2,040만 원 이렇게 2,400만 원 여기까지 하면 여기까지 하면 얘가 85% 올해까지 진행을 한 거죠. 이에 대해서 굳이 공식을 쓰자면 이렇게 총 2,900만 원 받기로 했고 올해까지 85% 진행했으니까 이 2,900만 원에 85% 곱한 게 올해까지의 입금이 되는 거. 올해까지, 올해가 아니라. 맞죠? 그럼 우리가 항상 근데 수익하고 비용은 꼭 조심하시게 누적이 아니라 단기 개념이에요. 맞죠? 그럼 단기를 구하려면 당년도까지 해서 전년도까지를 빼면 맞죠? 우리가 항상 현재에서 과거를 빼면 현재까지 해서 과거를 빼면 우리가 이제 올해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인식한 1,800만 원을 빼면 아마 665만 원이 나온다라는 계산이 두드리시면 이제 이렇게 되시겠죠? 그래서 세법은 대변의 공사수익 665만 원 되셨어요? 차변의 공사미수금 665만 원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수익이 세법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여러분 이건 눈으로 할게요. 바로 이제 좀 앞으로는 수익이 증가 대변했으면 증가인데 세법이 수익이 65만 원 많잖아요. 맞죠?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 맞죠? 입금 산입. 제 멋대로네 그냥. 입금 산입. 이렇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계정 과목이 공사 미수금이에요. 맞죠? 공사 미수금은 우리 미수금이 채권이잖아요. 자산입니다. 그럼 자산이 차변에 있다라는 건 자산의 증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부는 자산 600 증가. 맞죠? 여기. 자산 600 증가. 세법은 자산 665만 원 증가. 그럼 세법상 자산이 65만 원 증가해야 되니까 유보. 알죠? 또는 입금 산입이 가산 조정이잖아요.
가산 조정인데 미수금, 공사미수금이라는 채권의 차이가 나니까 그냥 유복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이렇게. 자, 됐고요. 자, 이제는 어디였냐면 148페이지. 148. 148페이지. 그 2번이었죠, 여러분들? 그 제가 앞으로 주관식 내는 거 있잖아요. 이 주관식은 실제 저자분이 기출문제를 주관식으로 변형하신 거예요. 알죠? 근데 제가 앞으로 주관식에서 숙제 내는 건 그렇게 세무조정이 진짜 중요한 애들 냅니다. 알죠?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풀어보시면 이런 문제 꼭 나와요. 알죠?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자, 148페이지에 2번에 가로 2번이었죠? 자, 이번에 가로 2번 좀 볼게요. 이거 빨리 지우고. 자, 보면은, 자, 볼게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읽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자, 수탁자가 판매했대요. 자, 밑줄. 수탁자가 판매, 밑줄 치시고, 수탁자가 판매. 이건 중요하니까 밑줄입니다. 자, 수탁자가 판매, 밑줄 치시고. 자, 계속 볼게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 자, 밑줄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 그럼 전자세금 계산서를 미발급했다라는 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나오면 부가가치세죠.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80만 원 안 들어가 80만 원이래 죄송해요. 아직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이 얼마인지 아직 안 읽었으니까 안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알죠? 무슨 말인지는 이거 다 읽고 설명할게요. 자,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자, 당사에 통보하지 않은 제품 매출 80만 원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자, 해당 매출 누락과 관련된 대응 원가는 40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40만 원은 제품 매출 원가라는 뜻이 되겠죠. 왜냐면 수탁자가 팔았잖아요. 그럼 통보 안 하면 수익이 아닌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수탁자가 팔았으면 수익 잡아야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매출 80만 원과 제품 매출 원가 40만 원을 잡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밑줄 좀요. 그 두 번째 줄 끝에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밑줄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 기말 재고로 집계되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도 회사가 매출하고 매출원가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뭐 기말 재고로 집계됐다라는 건 기말 재고 남아 있는 거잖아요. 매출하고 매출원가는 팔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서 회사가 기말 재고로 집계했다라는 건 뭐냐면 매출과 매출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단 매출 누락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무래. 나중에 부가가치세 가서 하시게 될 거고. 자, 그럼 여기 보시죠, 여기. 그럼 일단은 여기. 자, 장부에서는 일단 여기 제품 매출에 대해서 회계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죠. 누락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자, 근데 우리가 수탁자가 판매했으니까 수익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80만 원이라는 수익 잡아야 되고요. 오케이? 이렇게. 예. 그리고 차변에 뭐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셔도 현금이라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장부는 수익을 안 잡았죠. 하지만 세법은 수익이 80만 원 증가해야 돼요. 그럼 세법상 수익이 증가해야 되니까 입금 산입해야 돼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차이가 나는 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죠.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입금 산입이면 가산 조정이잖아요. 그럼 가산 조정이니까 자산의 차이가 나면 유보가 돼야죠, 여러분들. 유보. 이렇게 바로 해도 되죠? 앞으로? 좀 꼼꼼하게 하면 분명히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보면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누락했냐면 얘를 누락한 거죠. 매출원가도 안 잡았어요. 요 제가 아래에 요거 안 한 건 매출원가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안 했는데 그럼 우리가 매출원가 분께 이렇게 하죠. 장부에 제품은 40만 원으로 기록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팔린 게 80만 원짜리 80만 원인 거지. 그렇죠? 그럼 대변에 제품을 40만 원 까야죠. 팔렸으니까 까고 차변에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을 적어야 돼요. 원래 이렇게 분기 끝습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게 제품 매출 원가라는 비용의 차이가 나죠. 근데 비용이 차변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죠. 그럼 장부는 비용 0 증가, 세법은 비용 40 증가. 알죠? 그럼 비용의 증가는 송금, 산입. 그래서 여기에 송금, 산입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죠. 되셨어요? 자, 그러면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송금, 산입, 차감 조정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요게 빨리 하시는 거고 FM대로 하면 제대로 하면 제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죠, 여러분들.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자산이 대변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그죠? 감소해요. 그러면 장부는 안 감소. 제품이라는 자산 안 감소. 네, 세법은 제품이라는 자산이 사실 감소. 그러면 세법이 자산이 감소해야 되죠. 감소해야 되는 자산의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 되시겠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제가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그냥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가지고 바로 하시는 게 제일 빠르다라는 거예요. 행정하실 때는. 자,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 설명드릴 게 있어요. 보시면 자, 그럼 이건 실제로 기출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이 장부하고 세법의 세무종이 나오죠. 나오면 얘는 실제로 우리가 실기 때 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장부하고 세법에 우리가 기타 수익금액 조정에서 우리가 관련 수익하고 비용을 세무종에 썼잖아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어저께 도중에 끊겼죠. 어저께 마지막에 자료 2번 못하고 그것까지 설명할 건데 이게 뭐냐면은요. 이거 좀 지우고 뭐냐면 녹색으로 할게요. 우리 법인세 여기다 쓸게요. 법인세법상 매출 있죠. 법인세법상 매출하고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있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이 나는 내역을 알려주는 서식이 어저께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저께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라고 했죠. 되세요? 그럼 법인세법상 매출은 얼마예요? 80이에요? 0이에요? 80이에요. 장부에서나 안 적은 거지 법인세는 회계 기준에 따르면 수덕저가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80만 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빨리 장부랑 회계랑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장부에서 누락했지만 그래서 법인세법상 매출은 80만 원이 돼야 돼요. 오케이? 이렇게 장부 아닙니다요. 근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건 몇 번째 줄에 있을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 우리 지금 자료 해석했을 때. 네, 우리 지금 문제 읽은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여러분들 방금 우리 세금계산서를 미발급 첫 번째 줄 이거 핵심이에요. 이거 핵심. 세금계산서 미발급은 뭐예요? 공급가액이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뭔 개소리예요, 선생님? 여기 여러분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했대요. 우리가 상품 팔았으면 여러분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공급가액이 80만 원. 맞죠? 안 적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80만 원 안 들어가 있다라는 제로. 오잉? 이해되시나요? 그럼 그 말이기도 해요, 이거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야 이거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도 해야 되고 법인세법상 매출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의 차이도 나니까 그 차이 나는 내역이 반영도 해야 된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멀티가 돼야 돼요. 장부랑 장부랑 법인세의 차이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인세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은 과표의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수탁자가 판매했는데 회사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럼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수정신고를 했다. 그럼 매출을 안 잡았으면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당초에. 그럼 수정신고했다라는 거 적정하게 매출 80만 원 더 신고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럴 때는 법인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표와 공급가액의 차이, 과표랑 매출의 차이 없다는 뜻이고. 알죠?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는 어떻게 만들어요? 법인세법상 매출에서 출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으로 맞춰주는 게 우리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에서 하는 거였잖아요. 알죠? 그럼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문제는. 그래서 이 5장에 있는 이 수익금액 명세서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안 그럼 답이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로 따지면, 이거 어저께 여기 왜 들어왔어? 다른 데 볼게요. 여기다 하란 얘기예요. 어디 갔어? 이거 문제죠.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매출누락. 여기 우리 되세요? 매출누락. 매출누락으로 인해서 두 개의 차이가 납니다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0 적으면 되겠죠. 법인세법상 매출 80만 원 출발해서 부가가치세법상 과표 0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80 입력하는 문제예요, 또. 그렇죠? 자, 됐고요. 이제 140.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시면서 수익금액,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어려운 애들은 반드시 메뉴부터 들어가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눈으로 일단 얘는 어디 차이가 나고 얘는 어디에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신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차이 먼저 하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그 다음에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그냥 일단 수익금 명세서 딱 들어가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세무 1급서부터는. 그렇죠? 어려운 애들, 특히 어려운 애들은요. 자,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4번 있었죠, 여러분들. 149페이지 4번. 4번에 아마 가로 2번이었을 거예요. 맞죠? 가로 2번.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요, 나중에 저랑 할 때, 하실 때, 숙제 같은 거 안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저랑 이런 것들 하거나 숙제하실 때 멘탈 나가요. 무슨 말이죠?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꼭 하세요. 자, 가로 2번 보죠. 실제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저자분이 만드신 문제가 아니라. 자, 가로 2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품 재고액 중 20대 한 대당 원가는 100만 원. 그러니까 한 대당 100만 원에 만들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대당 판매가는 130이니까 제품 매출 원가가 100만 원, 제품 매출이 130만 원이다라는 걸 이렇게 준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자, 얘는 시송품이래. 시송품. 그러면 시송품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 의사 표시할 때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됨. 이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 보시자마자요. 자, 계속 볼게요. 시송품이며 2000X1년은 2023년도 단기, 2023년 12월 31일. 자, 이제 쭉 밑줄이요. 자, 2000X1년 12월 31일 현재 15대는 구입의사 표시를 받았대요. 그럼 15대만큼은 매출과 매출원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밑줄. 상태인데 시송품 매출과 관련 원가는 회계 처리하지 않음.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장부에서는 제품 매출과 제품 매출 원가를 누락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장부에서는. 하지만 세법은 15대에 대한 매출과 매출 원가를 잡아야 된다는 뜻이고.
자, 그럼 화면 보시죠. 그럼 15대니까 매출 원가는 1,500만 원이죠. 한 대당 원가라고 했으니까 1,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은 한 대당 판매가 130만 원에 15대 판 거 곱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30만 원 곱하기 15대가 제품 매출일 거예요. 자, 그래서 화면 보시면, 자, 그래서 장부에서는 일단 위에 여기 있는 건 매출 안 잡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자, 매출 안 잡았지만 세법은 아마 제품 매출이 그렇게 계산하시면 1,950만 원 나올 거예요. 맞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는 수익 장부에 기록해야죠, 세법은. 기록하고 구입부사만 표시받았으니까 당연히 대가는 아직 안 받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외상 매출금 적은 거예요.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이게 틀린 거 맞았냐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교정하는 게 여긴 되게 중요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잘 맞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그렇죠? 제가 숙제를 내는 건 여러분들 맞춰주세요 라고 숙제 내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제 설명하고 비교해 주세요. 이렇게 숙제 내는 거, 특히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요. 알죠? 근데 자꾸 답 맞히는 거예요. 연연해가지고 답 못 맞추겠으니 포기. 이렇게 하시는 건 실력 안 늘어요. 그렇죠? 자, 그럼 해보죠. 좀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수익 쪽 차이 나죠? 제품 매출. 그럼 수익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입니다. 증가. 그러면 장부는 수익 안 증가? 누락했으니까. 근데 세법은 수익이 1,950만 원 증가. 되셨어요? 그럼 수익의 증가는 우리가 입금 산입이다라고 하죠. 세법상 수익의 증가. 그래서 입금 산입. 되셨어요? 입금 산입이고. 그 다음에 차이가 나는 게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죠? 장부하고 세법상 분계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산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입니다. 맞죠? 그럼 장부는 자산 0 증가. 맞죠? 세법은 자산 1,950만 원 증가. 그러면 세법상 자산이 증가해야 되니까 플러스 유보. 맞죠? 요거는 많이 생각. 그냥 입금 산입. 가산 조정이다. 근데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난다. 자산의 차이가 나는데 가산 조정이니까 그냥 플러스 유보하고 넘어가자고 실제 이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아시죠? 되셨죠? 그렇게? 예.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 잡아야 되겠죠? 근데 장부에서는 매출원가도 안 잡았잖아요. 대응된 원가는 매출원가입니다. 안 잡았어요. 아래 분계. 예. 하지만 세법은 제품 1,500만 원 까야죠. 그렇죠? 1,500만 원 까고 제품 매출원가라는 비용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분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제 세무 2급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우셨냐면 여러분들 좀 오히려 이렇게 분계를 많이 끄면 힘드니까 그냥 매출원가는 안 줘요. 여태까지 안 줬던 거예요, 세무 2급까지는. 그렇죠? 근데 실제 분계 이렇게 끊으셔야 돼. 실제 업무 하실 때. 나중에 업무하실 때 이거 뭐 딸랑하시고 넘어가면 큰일 납니다. 매출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자, 그럼 차이 나는 거 해보죠. 자, 일단 매출원가 차이 나죠, 여러분들. 뭘 먼저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비용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그럼 장부는 비용 빵 증가. 세법은 비용 1,500만 원 증가. 그럼 세법상 비용의 증가는 송금 산입. 빨리 하면 송금산입, 차감조정인데 제품, 자산이라는 차이가 나요. 맞죠? 송금산입, 차감조정인데 제품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나니까 마이너스 유보. 원래 이렇게 하시는 거고, FM대로 하면 그럼 제품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자산이 대변. 감소죠? 그럼 장부는 안 감소, 자산 안 감소. 세법은 자산이 1,500 감소. 맞죠? 그럼 세법이 자산이 감소한다. 마이너스 유보.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그렇죠? 계정 과목 신경 쓰시는 거 아니고. 그렇죠? 자, 됐어요.